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센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3%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 정도로 지금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급도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팔아내는 그런 부분들 뭐 보여졌었는데, 어제와 그제 정도는 매수세,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들이 사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쭉쭉쭉쭉쭉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제 어제 그제 매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제 수급을 본다라든지 또는 흐름을 본다든지 추세를 본다거나 뭐 차트를 본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미국장만 하더라도 진짜 하루에 여러 번 요동을 쳤습니다. 어제 하루에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는데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까지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출렁임을 보여줬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이었죠. 그 연설하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하는 이야기나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의 상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이야기한 것은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택 서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물가 하락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분명 아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반대로 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잡히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목표 물가 상승 2%대를 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두 개를 동시에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찌됐던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고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고 뭔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 정도로 이렇게 막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해도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지금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구나. 그러면 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기대를 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지 않나 싶지만,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그 말에 우리는 사람들은 좀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자라는 느낌으로 시장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연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 내가 뭐 밀릴 이유가 있나?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고 보자라는 형태로 일단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뭔가 실제로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보다도요, 지표가 뭔가 진짜 잘 나오고 있다는 느낌보다도 약간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기대가 이제 현실이 되려면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될 때죠.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된다면 그때 이제 또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정말로 많이 잡히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 상승이 뭔가 조금 괜찮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이 상승은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은 결국 실망도 큰 법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요, 결국은 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박스권은 결국 아래쪽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그리고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임하려고 한다면은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종목들을 다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주로서 한탕 해먹은 기업들이 바닥에서 다시 뛰어오르는 뭐 텔콘 RF 제약이라든가 비보존 제약 같은 뭐 그런 기업들이 다시 뛰어오르면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요즘 시장에 조금 자칫 잘못하면은 품절주 같은 거나 뭐 테마주 일시적으로 급등 나오는 거에 잘못 잡혀가지고 고점에 잘못 사셔가지고 물리는 일들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자꾸 매수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뭐 다른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뭐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종목을 사게 되면은 새로운 종목으로서 수익을 내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물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테마주나 품절주가 아니고서는 급등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있거나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이라던가 모멘텀을 분석을 해서 사놨던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테마주, 일시적으로 뭔가 재료가 있고 뉴스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싶다면 사실 안정적인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테마주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실력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조금 원래 좋아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는 실력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테마주라던가 품절주 이런 것들 주가가 급등 나오거나 변동이 생기는 거나 대응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세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있던 기업들이 급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승장이라고 부르는 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 나오기 전에 보통 이런 품절주, 테마주 이런 것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바닥에서 사람들의 이제 매수 심리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우리 식사로 친다면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피타이저만 먹고 배부르면은 메인 메뉴 때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는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괜히 사가지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저는 이후에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떤 기업들이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테마를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한창 흥했던 테마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흥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다시 나중에 상승세가 나올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재료가 있고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그런 파악이 너무 어렵고 재료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간단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가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놓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중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든지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살 수 있도록 지금은 관심권에만 모아놓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그런 관심 종목보다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하면서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